선관위 조사가 윤 대통령의 숨겨진 한방이었고 국회는 그냥 어설프게 뒤지는 흉내만 냈다. 그래서 관심을 국회로 집중시키고 일부러 들어가게 해서 계엄 해제를 하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내란이나 이런 시비에 걸리지 않았다. 자, 그 사이에 선관위 세 곳에 300분을 머물면서 실제로 자료 등을 가져왔다. 또 다른 설에는 거기서는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갖고 자료 확보는 이미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중앙선관위 또 정치 여론조사를 하는 중앙선관위 소속 여심위, 이것은 이제 관악에 있어요.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 이 세 곳에서 지금 이 선거 관련 조작 자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은 모두 부정선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인식을 하고 있었고,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국정원이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해서 합동보안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때 기억나지요? 선관위 정보 등이 북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직접 했다. 그래서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 내부 전산망에 침투당할 정도로 취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그때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서 구체적인 부정선거 증거를 보고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계엄 당시에는 시설과장 등이 청사 내에 진입해서 국가지도통신망 수신 상태를 확인했고,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고, 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에 피해상 점검을 했지만 피해 상황은 없었다고 했고, 선거 수사를 강하게 주장해온 모 변호사는 중앙선관위 서버는 법조계에서 수사 성역이라서 영장이 절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료들을 대통령이 확보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비상계엄 명분이었던 반국가 세력 소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마비가 너무 야당에 의해서 심하게 돼서 국정 운영을 바로잡을 마지막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했고, 비상계엄의 핵심은 부정선거 자료를 확보해서 그것을 국민 앞에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주로 스카이 데일리의 인터넷 매체에 통해 가지고 주로 보도되고 있어요. 자, 김용현이 이렇게 말했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우리가 국회 다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부분, 이 두 말을 종합하면 실제로 계엄군의 주요 목표가 국회는 나중에 한참 뒤에 국회의원이 들어간 뒤에 계엄군이 뒤늦게 갖고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굼뜬 모습을 보였고, 실제 선관위에는 대통령의 담화 직후 6분 만에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군백력이 첩보사령관의 지하에 들어간 걸로 보여요. 계엄사령부에서 사법부에 연락을 해서 이 사무관 한 명을 보내달라 했는데 사법부가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종의 증거 관련 봉인 등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민이 작정하면 10분 내 상황 정리할 수도 있지만 안 했다. 이상민의 그 말은 우리는 국회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또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면 민주당이 별걸 가지고 다 지금 탄핵이다, 내란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선관위 뒤진 부분에 대해서 뭐 고소 부분에 별로 부각하지 않는다, 탄핵에서도 부각하지 않는다, 일부 국회 질의에서 선관위 들어간 부분을 캐 묻기는 했지만은 민주당이 선관위를 뒤졌던 부분을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를 삼지 않고 나름 조용한 걸 보면 민주당이 뭔가 캥기는 게 있다. 또 김민석이 계속 제2계엄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은 윤 대통령이 선관위 관련 부정선거 자료를 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민주당이 선관위에 대한 경군의 진입에 대해서 큰 강도를 두지 않고 산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제2계엄이 결국 윤의 플랜 B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일 걸로 보이고 탄핵을 서두르고 있는 부분도 이 선관위 관련 자료 공개를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의 계엄 담화에서 친북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북한이 관련된 선관위 해킹 문제라는 것을 속에 담고 있는 말이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작정을 했으면 190명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안 막았다라고 해석도 돼요. 지금 언론에서는 경찰이 일부 양심적으로 그냥 저항을 해서 39분간 풀어줘서 그 사이에 다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들의 일면 신빙성과 또 계엄의 목적이 선관위 부정선거 조사였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 미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 통보하지 않고 계엄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국무부 부장관, 또 NSC 보좌관, 그리고 국무장관, 그리고 한국에 오기로 되어 있었던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지 않기로 됐다. 또 미국이 안보 위기 와중에서 이런 일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 한국하고 이야기하기로 했던 해구산 보장과 관련된 회의 등을 다 취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여론이 완전히 윤 대통령에게 나쁘게 작용을 했고 그걸로서 사실상 윤이 물밑에서 계속 추진해오던 취임 이전에 트럼프를 만나는 것도 물 건너 갔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취약해진 한국의 정권을 상대로 더 쉽게 북한과 통미봉남식 마이크로 딜을 할 수 있고 또 이 관세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윤이 그런 목적에서 들어갔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특별 담화를 해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 상황을 보면 75%에 가까운 사람들이 탄핵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조선 동아 같은 보수 언론조차 윤회를 거의 포기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한 군데도 우분이 없는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을 만나서 전면 개각과 또 청와대 비서진 퇴진 그리고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던 한동훈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탄핵을 막아보겠다 했다가 어제 반윤적 성격을 다시 가지고 있는 소장파 의원 5명이 기자회견을 해서 윤 대통령이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탄핵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지금 지지율이 16%가 나온다라는 여론조사도 발표되었고 자, 한동훈이가 오늘 오전에 비상최고회의를 소집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체포해서 과천의 어딘가에 가두려고 했다라는 증거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 표결과 그리고 윤석열 탄핵 표결이 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6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갖다가 표결하자고 이렇게 말하면서 토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했고 그리고 조경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표결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가 탄핵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민주당이 표결을 당기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윤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사실상 오늘밖에 없어요. 윤이 반격을 해서 부정선거 조사를 발표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 김건희 특검은 아마 거의 유력하게 통과가 될 거고 윤의 탄핵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일 탄핵을 갖다가 더 당겨서 오후 5시에 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 이미 부정선거 조사에 대한 특별 담화를 발표하면 늦을 거고 이제 오늘 오후에 발표하는 것밖에 없을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확실한 부정선거 조사를 발표해서 해도 윤이 자료를 조작해서 마치 압수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야당은 나올 거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에 동의해 줄 것 같지 않고 보수 언론도 동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콩으로 매주를 썼다고 말을 해도 지금 믿어줄 사람이 별로 없고 결국은 조작한 여론이다라는 논란이 될 거고, 야당은 그렇게 밀어붙이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맞다 틀리다고 하다가 그 복잡한 이 해킹 과정 그리고 부정선거 컴퓨터 조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국민 앞에 단순하게 맞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일부 강경 보수층만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조사에 대한 문제 맞고, 또 그걸 가지고 담화를 발표할 계획도 맞았을지 몰라도 사실상으로 이제 그것을 오늘 오후쯤 발표한다고 한들 한나절 하루 만에 그것이 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온통 방송이고 신문이고 인터넷 매체고 전부 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이 부정선거 조사라고 국민 앞에 어떤 방식으로 일리가 있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어제는 그걸 하고 하루 이틀간의 굉장한 공방을 거치면서 보수 내부에서 윤이 맞다 지키자라는 흐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간 다 놓치고 침묵하고 있다가 오늘 오후쯤 그것을 발표한들 통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진행된 경험 과정을 보면 맞지만은 실제로 또 그것이 어설픈 국회 경군 진입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제 써먹을 기회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선관위를 덮친 부분이 결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키지 못하도록 계엄군이 막는 것과 같이 맞물려야 계엄 상황에서 이것이 발표되어야 되는데 계엄이 해제되어 버리면서 실질적으로 국회 진입을 못 막은 상황에서 지금 윤이 완전히 탄핵과 내란 혐의로 고발당하고 백면초가예요. 사면초가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뒤늦게 꺼내본들 먹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일각에서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복잡한 과정을 데이터를 설명해서 이렇게 해킹되었다라고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걸 설명해 본들 지금 탄핵에 대한 여론을 반전시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플랜 B가 있다면 왜 진작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가?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미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이야기해도 안 믿을 상황이 전개됐는데 그게 먹혀들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꿈에서 헤매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상황이 보여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연속적으로 하는가? 계엄군이 선관위를 틀었으면 곧바로 발표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미 선관위 진입은 알리바이고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계엄과 즉시 발표해야지. 또 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즉시 발표해야지. 지금 며칠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속에서 이 말이 맞는 이야기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것이 플랜 B가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내일 탄핵이 되어버리면 또 김건희 특검도 10일 날 하다가 내일 같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탄핵이 되어버리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발표합니까? 왜 이런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